145%와 125% 각각 엄청난 고율 관세를 매기자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14일 월요일입니다. 글로벌 시장의 맥을 짚고 암호화폐 흐름을 꿰뚫는 시간, 지금부터 파이어유와 함께하는 오늘의 시황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분위기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빼고 전부 다 관세 90일 동안 내지 마라고 선언을 하면서 미국 증시가 엄청난 급등세를 보였었습니다. 나스닥이 무려 12%나 지수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지난 금요일도 추가적인 반등이 나왔죠. 나스닥이 2%대, S&P 500과 다우지수도 모두 1.5% 이상의 지수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날 증시에서 특히 호재가 됐었던 건 일단 중국과 미국의 관세 전쟁이 휴전 상태에 들어가는 것 같은 분위기 덕분이었는데요.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의 관세 타임라인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4월 9일에 미국이 중국한테 1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 말고 다른 애들은 90일 동안 유예해 해서 중국만 엄청난 고관세로 관세를 매겼습니다. 이러자 중국이 바로 저녁에 미국의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하면서 84%를 추가적으로 보복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미국이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너네한테 마약 관련해서 관세 20% 낸 거 있잖아. 그거 여기 포함 안 된 거야. 그래서 20% 추가적으로 더해서 145%가 미국이 중국에게 매기는 최종 관세다 이렇게 정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중국이 여기서 멈추면 좋은데 또 추가적으로 보복관세 발표를 합니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관세를 올리자 중국도 미국에게 125%라는 엄청난 관세로 맞대응을 했는데요. 145%와 125% 각각 엄청난 고율 관세를 매기자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관세를 올리는 거는 무의미한 일이다. 한마디로 관세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일단 일시적으로라도 중국과 미국의 관세 올리기 전쟁이 끝났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앞에서 잠깐 확인해봤지만 반도체 관세가 유예됐다라는 부분, 이 부분도 시장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중국향 비중이 높은 기업들 있죠. 엔비디아나 애플 이런 종목들이 일제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PC라던가 스마트폰 이런 모든 전자 제품들이 다 반도체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도체는 일단 관세 없다라고 미국 정부가 이야기를 하자 금요일에 관련주들의 오름폭이 있었습니다. 다만 오늘 새벽 기준으로 다시 한번 하워드 상무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재차 확인을 시켜준 건 뭐였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자제품 면제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상호관세와 관련해서는 면제가 맞지만 최종적으로 품목별 관세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전자기기 관세 예외는 부인을 했고요. 반도체와 함께 공급망을 조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반도체, 스마트폰, 노트북, 모니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이 상호관세 대상에서는 제외가 되지만 이 품목별 관세에서는 추가적인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좋았다만 시장의 분위기가 돼버렸는데 해당 소식이 전해지고 사실 뉴욕 증시는 지금 주말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없고요. 해당 부분에 대한 부담감을 그대로 암호화폐 시장이 흡수를 했습니다. 84,000달러까지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현재 시각 기준으로는 79,000달러까지 내려가면서 다시 한번 8만 달러 아래 가격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중국이 히토류 수출 전면 중단 이슈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트럼프 관세에 맞불을 놓는 하나의 조치로도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이 히토류라는 건 전기차, 배터리, 2차 전지, 로켓, 드론 등등등 웬만한 첨단 제품에는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 글로벌 히토류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이 만약 미국한테 히토류를 팔지 않는다면 미국은 제조업 측면에서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관세 맞불 조치가 이어지면서 일단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이 오늘 아침, 월요일 아침 기준으로는 다시 한번 하락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인터넷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하나의 짤이 있어서 들고 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다들 나이키 신발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냐라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비꼬는 그런 조롱의 반응들도 관세 관련해서 커뮤니티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관세 유예 관련해서 이게 진짜로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놓고 시장에서는 엄청난 의견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 관세 카드를 꺼내 들면서 세계적으로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인데 중요한 건 채권 가격이 폭락을 하고 달러 지위도 흔들리고 있다라는 점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미국 경제 자체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자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은 관세 유예해줄게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시장의 타격은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점은 계속해서 리스크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관세가 기업들이 내는 세금처럼 보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지불될 수밖에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물가가 높아지고 제품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가격도 덩달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때문에 소비자들은 더 많은 돈을 내고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게 되겠죠. 한마디로 물가는 오르지만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아서 경기 침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계속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만약 지금처럼 이 중국에 대한 관세가 이어지게 된다면 중국의 90%의 이 공장 비율을 가지고 있는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폰의 개당 가격이 최대 3,800달러까지도 오를 수가 있습니다. 원화로는 아이폰 개당 500만 원을 주고 사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폰 사재기 현상 이런 것들도 최근에 좀 볼 수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행정부는 오히려 미국산으로 제품을 전환하면은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미국을 국내로 생산 기반을 만들면 훨씬 더 비싸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미국은 인건비가 높은 나라이기도 하고 중국 대비해서 그리고 인프라를 갖추거나 공장을 이전하거나 이 모든 것에 대한 비용이 결론적으로는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결국 미국산으로 모든 게 대체되는 것 또한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레이 달리오 글로벌 큰손으로 불리시는 분이죠. 이분 같은 경우도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한 비관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이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헤지 펀드의 설립자이십니다. 이분이 MBC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미국 부채 증가가 새로운 일방적 세계 질서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상황을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경기 침체보다 더 나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달리오는 수입품 관세나 재정 적자 확대 그리고 기존 권력에 도전하는 신흥 세력의 결합을 상당히 그리고 매우 파괴적인 변화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미국 행정부는 의사결정의 갈림길에 서 있으면 이런 변화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미국 경제 침체보다도 훨씬 더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통화 질서의 붕괴 아니면은 이 정치권 안에서의 내부 갈등, 또 세계 경제에 매우 혼란을 주는 국제 분쟁이라던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군사적인 충돌까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하나로 글로벌 증시가 말 그대로 매일매일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해야 안전하게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걸까요? 일단 제이미 다이먼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장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국채 시장의 교란이라던가 연준의 개입 가능성과 함께 변동성이 커질수록 비트코인의 급등 가능성은 커진다라고 말이죠. 제이미 다이먼은 JP모건 체이스의 CEO입니다. 지금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도 미국 자체가 이 30조 달러 규모의 국채 시장이 조만간 교란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연준이 개입해야 되는 상황이 초래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으로 자금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연준이 지난 코로나 팬데믹 초기와 2020년대 초기와 유사한 개입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연준은 일부 패닉 상황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확실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당장 5월에 있는 FOMC 회의에서도 금리를 인하하냐 마냐를 놓고 아직까지는 데이터 디펜던트, 오직 데이터만 보고 판단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해라라고 계속적으로 압박을 넣고 있는데 과연 연준이 움직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도 주요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도 잘 점검을 해보시면서 지금 세계의 경제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최종적인 수혜는 어느 쪽이 될 것인지를 잘 분별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만 놓고 한번 시장을 볼게요. 지금 시장이 엄청난 혼란 시기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걸로 위안을 삼아도 될진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은 그래도 S&P 500보다는 좋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지금 27.8 정도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비트코인은 나름 긍정적인 상승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될 것 같고요. 이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중 하나인 제이미 쿠츠 같은 경우는 지금도 현재 시장 상황에서 패닉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비트코인이 S&P 500 지수를 상회하는 성과를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쿠츠는 비트코인이 일반적으로 변동성이 큰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가격 변동성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조정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 비트코인이 S&P 500 대비해서 2.5배의 높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28%의 하락폭을 기록을 했는데 S&P 500 같은 경우는 19% 하락을 했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자면 아주 큰 성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전망을 놓고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분도 있습니다. 이 글로벌 무역 전쟁 영향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에 대한 전문가들의 장기 전망은 낙관적이다라는 내용을 체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금융 서비스 업체 언체인드의 조 버넛 연구원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10년 뒤에 18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10년 안에 비트코인은 금의 시가총액에 다다르거나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게 그의 주장인데 지금 금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 굉장히 많이 유동성을 공급한 반면 비트코인은 공급 측면에서 이제 시작이다라는 게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는 상당한 긍정적인 전망이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시각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은 어떨지 파이어 차트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파이어유 시황 함께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62%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파이어 스코어는 9.25%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 1시간 동안의 코인 가격들을 점검을 해보면 93% 정도는 오름폭을 보였고요. 떨어지는 종목은 7%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시간 안에서도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코인이 83%로 월등히 높은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오늘 오전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과 함께 단기적인 지표로 볼 수 있는 RSI 시그널은 현재 90%가 숏에 대한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장기적인 추세인 파이어 시그널도 90%대로 상당히 약세에 대한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고요. 또 4일 기간으로 함께 확인해 볼 수 있는 트렌드 라인 같은 경우도 82%는 일단은 상승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오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 기술 지표들이 약세를 가리키고 있어서 이 변동성에는 좀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차트 함께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시각 기준으로는 다시 7만 달러 선까지 내려간 상황이죠. 7만 9천 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는데 일단 어제 이 롱에 대한 시그널이 뜨고 나서 일단 급락하는 모습이 일시적으로는 나오곤 있습니다. 다만 RSI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전망이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의 캔들 자체가 지금은 이 파이어 라인을 밑도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트렌드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장기와 단기 모두 일단은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1차적으로 우리가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어디까지 나올지는 잘 점검을 해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알트코인들의 이슈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알트코인 지금
사실 이 이슈 때문에도 비트코인의 가격의 출렁임이 나오는 하나의 원인 제공이 될 것 같아요. 만트라라는 토큰이 있습니다. RWA 중에는 나름 규모가 큰 코인 중에 하나인데 지금 무려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시가총액이 전부 다 증발돼 버리는, 무려 30분 만에 6조 원이 사라지는, 말 그대로 이번 사이클의 루나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사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만트라의 토큰이 이제 OM 토큰인데 지금 90% 이상 하락해서 시장에 큰 충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 코인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RWA 섹터만 놓고 봤을 때 거의 상위 5개 손가락 안에 드는 굉장히 규모가 있는 코인이었습니다. 홍콩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코인이어서 사실 어떤 쪽 이야기도 나오냐면 중국 정부가 RWA나 이 코인 쪽을 규제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큰 손이 매도해서 줄청산으로 이어진 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만 시장 일부의 좀 분석일 뿐 현재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체크를 해보면요. 이 만트라 토큰의 주인장이죠. 이 대표가 JP 멀린인데 본인의 계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팀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은 다 커스터디에 잘 보관 중이고 이 주소를 통해서 너네가 들어가 보면 우리 물량이 안전하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거짓 90% 가까이가 팀의 물량으로 배분이 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팀 전체 공급량 90%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시장 조작을 통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렸었고 토크노믹스를 여러 차례 바뀐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OTC 거래 때문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CEX와 OTC 거래소에서 가격 하락이 강하게 나오면서 한순간에 시총이 90%나 날아가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나타났습니다. 이 옆에 영어 원문으로 돼 있는 건 카일 샤셰라는 이 암호화폐 베테랑 투자자이자 기술 기업가의 글을 가지고 온 건데요. 이번에 OM 토큰, OM 코인이 왜 폭락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적으면서 토크노믹스에 대한 어떤 불신들 그리고 구조적으로 있었던 결함 때문에 지금 OM이 말 그대로 증발해 버렸다, 시장에서 사라져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DYOR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Do your own research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스스로 시장을 조사하고 코인을 분석해서 공부하고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조금만 이 만트라 토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신 분이라면은 팀의 물량이 90%인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었을 텐데 만약 모르고 진입하신 분들에게는 상당한 충격으로 이어질 수가 있었겠고요. 일단 이번 사이클의 테라 루나 사태다라는 타이틀까지 붙는 만큼 시장에 대한 이 알트코인에 대한 특히 이 충격들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XRP와 관련돼서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스탠다드 차타드는 XRP 가격을 500%의 상승 예측을 했습니다. 12.5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XRP가 지금 데드크로스를 잘 마무리를 짓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30억 달러를 돌파한 것도 시장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코인들에 대해서 파이어 시황은, 파이어 차트는 어떤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을지도 같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XRP부터 같이 확인을 해볼게요. XRP 같은 경우는 지금 파이어 라인을 살짝 밑돌았다가 바로 가격 회복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지금 오늘 아침 기준으로 S에 대한 시그널이 떴고요. 트렌드는 장기와 단기 모두 아직까지는 상승에 대한 추세를 이어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월가에서 평가도 그렇고 시장 안에서 참여자들의 움직임도 그렇고 상당히 긍정적인 포지션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XRP의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나올 수 있을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파이어의 시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시장 상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